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끝까지 버틸 것만 같았던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사퇴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언제 사퇴를 할지 그 날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좀 묘한 이야기 한 가지가 추가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단순히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뭔가 지 나름대로 또 다른 술수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상 수렴청정의 형태로 갈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자기의 후임을 누구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후임에게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전통성을 좀 부과하기 위해서 전당대회까지도 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언제 사퇴를 한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때 사퇴를 한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이 후임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까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런 모든 플랜에 항상 뭐가 있겠습니까? 변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변수가 누군지도 명확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사퇴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좀 파헤쳐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왔던 게 장성철 입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박지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서 장성철이가 다음 같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12월 달에 퇴진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장성철은 언제다 라고 얘기합니까? 10월 달에 퇴진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추석 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걸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왜 하필이면 10월 달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야지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다. 자기가 계속 버텨서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나도 끝나는 것이고 당도 끝나는 것이고 진보 진영이 다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언제 사퇴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10월달 추석 직후에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자기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할지라도 동시에 뭐가 돼야 되겠어요? 지가 당대표직을 내려놔가지고 지가 당에서 나가리가 돼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당대표를 내려놓음으로써 총선 승리를 한다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로 지금 거론되는 게 뭐냐? 자기 후임을 자기가 직접 임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방송에 나오는 얘기는 K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40여 명의 의원을 지금 다 하나의 뜻으로 모았고, 이거 뭐 대표적으로 뭐 철험의 그런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K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통성을 좀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후임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전당대회까지 열어가지고 전통성 있는 후보를 다시 꾸리게 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이 여러 가지가 듭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정상적인 루트일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재명이 사퇴를 하고 이재명 후임을 임명을 해가지고 전당대회까지 열어가지고 전통성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전 의원이 다음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의 의원들의 그런 권력 지형을 봐도 이재명 대표가 상당 부분 장악하겠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또 치른다. 이재명 대표의 넘버2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당의 혁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상민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상 맞는 얘기겠죠. 분명히 이제 원래 정상적인 이제 루틴에 따르게 된다면은 이재명이 사퇴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드디어 민주당이 좀 개혁의 의지가 있나 보다. 개혁을 지금까지 가로막고 있었던 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였으니까 이재명이 정리가 돼서 당이 좀 혁신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총선 승리까지 가겠다라는 게 원래 정상적인 역학 구조로 돼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지가 사퇴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이기에만 사퇴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자기가 후임을 임명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무슨 뭐 전당대회까지 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어떤 혁신의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K라고 하는 사람은 뭐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넘버2 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조선시대에 있었던 수렴청정 같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K1이 누굴까? 굉장히 좀 굴욕적인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누가 보든지 간에 자기가 이재명 넘버 2로 수렴청장을 당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영길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죠, 그렇죠? 대가리가 깨지면서까지도 끝까지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애를 쓰고 자기 지역구까지 내줘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반탄마 역할까지도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가 나가리가 되고 지가 지금 구속이 되게 생겼죠, 그렇죠? 그런 어떤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루틴을 걷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너무 궁금한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김두관이가 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관이라고 한다면 막 그렇게 막 정치권에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쪽이랑도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히 뭔가 자기 색깔이 명확하지 않은, 물론 지금까지 좀 또라이 같은 발언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막 이렇게 막 두각이 나타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김두관 정도라고 한다면 이재명 입장에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뒤에서 조종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삶의 궤적이 유사하고 이념과 정체성이 비슷해서 급속히 사이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삶의 궤적이 유사하다라는 게 잘 무슨 뜻인지 저는 이게 그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출신에다가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을 통해 가지고 정계 진출했던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비주류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김두관 같은 경우는 애당초 검정고시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김두관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동아대학교에 편입을 했던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람과 이재명을 동일선상에 삶의 궤적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초단체장 남의 군수를 통해 가지고 정계 입문했다. 요거 말고는 없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삶의 궤적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궤적을 걸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김두관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삶의 궤적이 뭐 비슷하다 그리고 뭐 정치 이념이 뭐 이념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두관이 애당초 이재명 같은 그런 어떤 포퓰리스트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냥 북한에 대해서 좀 과하게 애정을 쏟는 약간 주사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법한 그 정도의 사람인 것이지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념이 없어요. 이재명 자체는 그냥 잡범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재명이랑 무슨 놈의 뭐 정치 사상이 비슷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당초 이재명이가 뭐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뭐 궤적이 비슷하다, 뭐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하다 이건 그냥 다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철저하게 그냥 김두관을 선택한 이유는 뭐다? 이재명 본인 입장에서 보기에 김두관이가 요리하기 쉽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가 쉽다 이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순탄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변수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지금 최고위원인데 정청래를 우리가 그 성격이나 그리고 돌발 행동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김두관을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이 전당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누가 또 출마를 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까? 정청래가 출마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정청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개딸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계획을 했던 것처럼 야 개딸들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내가 누구를 후임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한다면 다 찍겠지 라고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청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가지고 또 약간 돌발 행동을 정청래가 했었고 충분히 그래서 전당대회를 열게 된다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설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김두관 본인 스스로가 뭐일 수도 있습니까?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두관이가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져가지고 총선을 치렀는데 압승을 거뒀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재명이가 있다라고 한들 일단 뭐 그거에 대한 공로는 누가 가져가는 거겠습니까? 김두관이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겠고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두관이가 그 이후에 이재명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재명이를 완전히 나가리 시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봤었을 때 과연 철험에서도 김두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현실 파악은 똑바로 한 것 같아요. 지가 당대표로 있는 한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현실은 일단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구조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 본인 스스로가 생존을 해야 된다. 이거밖에 머릿속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봤었을 때 과연 김두관을 내세우는 것이 자기한테 생존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끝까지 그냥 자기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총선 승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 생존에 도움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 저울질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의 평상시 성격으로 봤었을 때 후임을 임명한다?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철험회가 됐거나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됐거나 10월 달에 사퇴를 하고 김두관을 안 친다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죠. 뭐 어떤 결과가 됐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의 나가리가 될 거는 뻔해 보입니다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